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10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으로는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주간 국내 경기들과 메이저리그, 일본 야구, 미국 축구까지 전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10개월간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분석 최초 기록입니다. 4년 연속 10연승과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에 기록했던 해외 축구 9승 1패까지 현재 5년 연속 10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실제 적중 게시글들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링크 한 개 남겨드렸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모든 제 적중 게시글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적중했던 날짜와 그리고 내용들, 마지막 댓글들까지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시겠습니다. 데이터표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가입 즉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숲TV에선 제가 미리 이제 공지를 띄워드렸지만 이제 한 달 패키지는 이제 폐지를 합니다. 오늘 이후로 폐지를 하게 되겠고, 하루 데이터나 또는 주 패키지 이렇게 짧은 단위로 받아보실 분들은 이제 숲TV 오셔서 데이터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단위는 유튜브나 카카오톡 이렇게만 이제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 또 A매치 구간입니다. 무엇보다 곧 있을 월드컵, 4년 만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진행될 월드컵을 앞두고 A매치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A매치 시작하자마자 올킬 내어드리고 중승부까지 싹 쓸어드리고 오늘은 8배 포함 또 3연승입니다. 사실 축구 성적 자체가 제가 워낙 좋은 것도 맞기는 한데 그래도 월드컵을 앞두고 성적이 올라가고 있다. 이제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월드컵, 제가 또 방송 4년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전 카타르 월드컵 때도 우리가 주력 몰빵도 100% 승률 만들어 드리기도 했죠. 또 이번 월드컵도 또 집중해서 좋은 성과들, 어쨌든 스포츠 축제의 해니까요. 좋은 결과들을 많이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알바니아와 이스라엘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다 결은 좀 비슷한데 디테일, 세부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다른 팀입니다. 알바니아도 중원과 수비 라인에 기반을 둔 좀 밸런스, 조직력이 좋은 그런 팀이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이 중원과 그리고 수비 밸런스를 맞춰놓은 조금 더 조직적인 그런 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들이 조금은 달라요.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유럽 월드컵에서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무패 행진도 알려줬었고, 이제 무를 많이 캐서 문제였지, 사실 잘 지지 않는 팀이었는데 최근에 3연패에 빠집니다. 이유가 득점이 안 나와요. 근데 알바니아는 원래 이랬던 팀입니다. 득점보다는 수비 값으로 게임을 갖고 왔던 팀이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계속해서 좀 수비는 붕괴되고 다만 득점이 나와주고 있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알바니아가 생각보다 이제 중위권 팀들이나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좀 성과를 내는데 은근 상위 레벨 팀들한테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성적 자체가 그렇게 훌륭한 느낌은 아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알바니아는 공격의 답답함이 분명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래도 3경기 동안 패배는 없긴 한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역시나 실점률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중원과 수비의 조직력을 기반해서 게임을 하기는 하는데 좀 무너질 때 크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전 조지아와의 A매치에서도 2골 먹히면서 또 이제 비기기도 했고, 몰도바 같은 애들한테도 1골을 먹혔고, 이탈리아, 노르웨이에게는 무려 3골, 5골씩 또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역시나 이 수비에 좀 있다. 다만 이 수비에 대한 문제점이 최근에 알바니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 답답한 공격력에 비할 때 크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역대 맞대결 성적 자체가 이스라엘이 알바니아를 좀 압도합니다. 최근에 또 3연승, 3경기 동안 패배가 없다가 아니라 그냥 3연승입니다. 3연승하는 구간 동안 알바니아의 문제점 역시나 득점 기록이 없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이 경기는 이스라엘이
뭐 모든 부분에서 그래도 우위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골을 넣을 수 있는 팀과 골을 넣을 수 없는 팀의 맞대결이고,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이 역배의 배당을 또 받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프랜승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더바도 언더 쪽 한번 보면서 요거는 무승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덴마크 그리고 콩고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까 어떤 형님이 이제 오시자마자 바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요 팀명 뒤에 요 컵 모양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월드컵 진출 국가들입니다. 그만큼 덴마크랑 콩고가 월드컵을 나갔고요, 덴마크가 월드컵을 못 나갔습니다. 하여튼 좀 그래요. 유럽이 좀 빡세긴 하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유로를 제2의 월드컵이라고도 하는 건데, 어쨌든 근데 콩고는 뭐 참가국을 더 늘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콩고는 한번 월드컵을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최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콩고의 최근의 수비력이 좀 상당히 훌륭한 그런 모습인데, 얘네들 최근 8경기 진행하면서 7경기에서 클린시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수비값만 놓고 봤을 때는 덴마크보다 더 좋아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팀 분위기가 좀 엉망이잖아요. 12년 만에 월드컵도 못 나가게 됐고, 전반적으로 지금 팀을 리빌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감독도 새로 왔죠, 덴마크는 지금. 그래서 세대 교체를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득점도 괜찮아요. 뭐 다득점도 하긴 합니다만 반대로 다실점도 좀 반복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결론적으로 홈 경기에서 승률이 워낙 좋은 세 팀이 있는데, 뭐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체코, 이런 애들이 홈 경기를 정말 또 잘하기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덴마크가 홈에서 오늘 보여줄 거는 아마 조직력을 다시 한번 좀 다듬는다라거나 다시 한번 세대 교체에 좀 수비값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콩고 같은 경우에는 약 50년 만에 월드컵에 진출을 합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8경기 동안 7경기가 클린시트였는데 굉장히 견고합니다. 4백도 쓰고 5백도 쓰는데 워낙에 피지컬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냥 뭐 힘으로 찍어 눌러버리는, 그러니까 수비적인 측면에서 힘이 좋은 그런 수비 능력치를 좀 보여준다.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좀 안정감 있게 라인을 내려놓고 수비를 하기 때문에 콩고 입장에서는 오늘도 많은 실점을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요. 뭐 결론적으로 최근에 콩고가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얘들이 훈련 기간이 좀 짧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팀 뭐 전체에 돈 건 아니고 이제 그 훈련하는 근처 지역에 이제 에볼라가 돌아서 어쨌든 조금 이제 훈련 기간이 좀 짧았다라는 거, 요게 하나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언더를 볼게요. 사실 이거는 콩고 프랜승을 봐도 괜찮기는 한데 이게 2프랜승도 없어요. 보통 이런 경기들은 이제 배트맨에서 2프랜까지 열어주거든요. 왜냐면 역배 배당이 5배당이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또 오늘 이 경기는 또 2.2프랜을 빼버렸어. 2프랜 있었으면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건 그러면 그냥 언더 쪽으로만. 콩고 프랜승을 가기에는 이게 선수들의 컨디션, 그리고 최근에 에볼라 바이러스의 변수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덴마크는 홈에서 좋았다라는 것까지. 덴마크 승, 이거 1대0 아니면 2대0 봅니다. 그래서 hen무 아니면 마헨승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네덜란드 그리고 알제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중에서 유일하게 두 팀 모두가 월드컵에 진출하는 맞대결입니다. 최근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랑 벨기에 경기였죠. 그때 당시에도 좀 재밌는 경기, 제가 또 벨기에 프랜승을 봐드렸는데, 이렇게 월드컵 두 팀이 맞붙는 경기들이 정말 꿀잼입니다. 어쨌든 자, 네덜란드 알제리, 일단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색깔이 중원과 그 다음에 반다이크가 지키고 있는 수비 라인, 수비 블록은 그냥 견고합니다. 특히나 얘들이 월드컵 예선에서도 다들 보셨겠지만 홈 경기를 기똥차게 합니다. 얘들 거의 한 30년, 40년 동안 홈 경기에서 패배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어요. 그만큼 홈에서 좀 압도적인 그런 경기를 하는 게 네덜란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네덜란드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바깥 부분, 일선과 그리고 윙어 부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뭐 각포, 그 다음에 말렌, 서머빌도 있죠.
전체적으로 속도감 있는 윙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도 알제리처럼 이렇게 견고하게 중원 조직력으로 게임을 하는 팀에게는 다소 좀 버거울 수 있다. 어쨌든 속도감으로 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알제리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에 수비 블럭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죠? 또 유럽 무대 경험도 굉장히 많은 팀이기도 하고 선수들 개개인이, 그리고 이제 마레즈도 있고.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레즈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전 옛날에 맨시티에서 마레즈 잘할 때도 마레즈가 왜 이렇게까지 저걸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딱히 마레즈를 제가 신뢰한 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레즈가 네덜란드의 수비 블럭을 깨려면 결국에는 속도감 그리고 라인 브레이킹으로 깨야 되는데, 그러기에 마레즈는 임팩트가 좋은 선수지 개인기량 자체가 출중한 느낌은 아니니까. 어쨌든 전 이 경기는 네덜란드가 홈이기도 하고, 이미 배당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알제리가 무려 7배나 받았습니다. 이거 3.5프렌인가 그것까지 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뭐 3.5프렌이나 2프렌 승 쪽으로 한번 보고 싶으실 텐데, 저는 네덜란드 승과 마헨 승까지 볼게요. 그리고 오바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네덜란드가 그래도 홈 경기인데, 홈에서 월드컵 전에 최종 점검하는 그런 경기인데 오늘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그 다음 경기가 우즈벡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즈벡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쉬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대비 A매치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알제리전이 진짜 찐이기 때문에 얘는 튀니지 대비 경기죠. 그래서 네덜란드 승, 그리고 마헨 승과 오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란드 그리고 나이지리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팀 다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다들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보셨겠지만 답이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얘들 지금 수비 실점 값이 너무 높습니다. 매 경기마다 지금 실점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5경기 연속 실점인데 최근에 멀티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홈 원정 가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실점해주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너무 공격 위주로 이제 포지션을 잡았고, 얘들도 전술을 그렇게 맞춰놨던 게 마지막까지 뭐 피오 때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분명히 있었고, 폴란드는 뭐 동기부여도 없고요. 레반도프스키도 이제 사실 끝났죠. 이제 다음 월드컵을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나이지리아를 압도할 만한 그런 게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딱 한 번 맞대결이 있었는데 8년 전에 요때 졌습니다. 나이지리아한테 높이에서 밀리면서 졌어요. 공중볼 경합 자체가 아예 안 되는 모습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이지리아입니다. 최근에 그 연장전은 제외하고 11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이지리아 그 아프리카 애들이 이런 게 좀 좋습니다. 수비값이 좋아요. 수비값. 얘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2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수비가 견고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도 보셨겠지만 수비 자체는 그래도 나이지리아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또 나이지리아는 반대로 파괴력도 괜찮습니다. 공격 파괴력도 괜찮아서 최근에 보시면은 4경기 연속 멀티 득점. 공수 밸런스가 참 올곧다. 결론적으로는 폴란드도 그리고 나이지리아도, 폴란드는 오늘 마지막 A매치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폴란드도 득점 가능해 보이고 나이지리아도 득점이 가능해 보인다. 뭐 나이지리아 쪽이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역배 프랜승 보면서 오바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나이지리아 프랜승 그리고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룩셈부르크 그리고 이탈리아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야구 종주국이 되어버렸죠. 야구 같은 경우에는 4강까지 올라갔는데 월드컵은 이제 본선도 진출하지 못했다.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도 형들한테 그 이탈리아 그 경기할 때 승부차기까지 갔었잖아요. 그 보스니아 상대로. 그때 뭐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냐면은, 이 이탈리아가 이런 큰 경기에서 좀 약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탈리아가 이번 시즌에 가투소 감독 오고 나서 공격적인 팀으로 변질이 된 게 오히려 그런 단기전 토너먼트에서 좀 문제가 있었었다. 수비에 대한 문제를 꾸준하게 또 드러내기도 했고, 최근에 뭐 노르웨이한테는 뭐 4골 먹히기도 했죠. 이게 이탈리아라는 팀 자체가 그래도 수비력에 대한 강점을 보여줄 때 저는 빛나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탈리아는 최근에 공격적인 팀이 됐고요. 그리고 얘들 지금 라인업 다 갈렸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베테랑 선수들 다 나가고 지금 다 젊은 애들,
거의 U20입니다. 얘네들 지금 라인업 자체가 그만큼 좀 젊은 애들로 리빌딩을 한다. 그러니까 멀리 보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다음 월드컵뿐만 아니라 다다음 월드컵을 보더라도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게 이탈리아의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세리에 A라는 리그에서도 앞으로 월드컵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놓고 이제 육성을 한다 그러죠. 그만큼 이번에 이탈리아가 어쨌든 월드컵 떨어지고 A매치의 첫 경기 임하는 자세는 그래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룩셈부르크입니다. 최근에 연승 달리고 있죠. 바로 무실점 클린시트 2번으로 2연승을 달려나가고 있는데, 다만 룩셈부르크 이번에 그 유럽 월드컵 예선에도 그랬습니다만 무득점 경기가 너무 많아요. 물론 홈 경기에선 그래도 평균 득점이 1.3이나 되기 때문에 나름 낫배드하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룩셈부르크가 이번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보여줬던 홈 경기 무득점, 그러니까 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팀이기 때문에 오늘 룩셈부르크 뭐 무득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이탈리아가 단순 오늘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도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리고 맞대결 성적 자체도 오늘 룩셈부르크가 이탈리아를 상대로 최근에 8경기 동안 승리도 없었고 심지어 5경기 동안은 득점도 없었습니다. 무득점이었어요. 그만큼 많이 약했습니다. 이탈리아한테 항상. 이탈리아가 최근에 부진했던 와중에도 항상 룩셈부르크를 상대로는 좀 강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오늘 이 7경기 중에서 상성 가장 좋은 경기, 네, 요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고요. 요거는 마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좋던데요. 2.3인가 이게? 배당 좋던데. 그리고 언더도 봅니다. 그러니까 2대0 스코어를 한마디로 본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런 경기 안 건듭니다. 하나 요거는 코멘트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파나마 그리고 도미니카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력으로 챙겨가는 경기들이나 주력으로 걸러가는 경기들, 그러니까 주로 걸러가는 경기들의 공통점들이 좀 실험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어쨌든 뭐 우리가 돈을 걸고 경기를 봐야 되는데 실험하는 경기를 돈 걸고 볼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동기부여를 좀 따라간다. 자, 어쨌든 파나마와 도미니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야구죠, 여러분들. 야구의 나라끼리 맞붙는다. 그러나 자, 파나마 지금 우리가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 A매치를 최근에 잘 안 보신 분들께서는 파나마는 야구 잘하는 나라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얘네 어떻게 월드컵 올라갔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파나마 경기력 정말 좋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북중미 강호예요, 강호. 사실상 이제 화력으로만 놓고 봤을 때 진짜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최근에 화력을 보여줍니다. 물론 최근에 뭐 브라질한테 6실점 하게 되면서 크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와, 얘들 뭐 1실점, 2실점만으로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냥 라인 올리고 닫고, 그러면서 얘들도 2득점이나 또 기록을 해줬다. 그리고 최근에 뭐 연패에 빠져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또 그 유럽 월드컵 예선 포함, 플레이오프 포함해서 10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실제로 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북중미 네이션스컵에서도 준우승, 그리고 골드컵 3년 전에 그것도 준우승입니다. 그만큼 파나마는 최근에 북중미에서 굉장히 저력 있는 팀이다. 뭘로? 공격력으로. 그리고 도미니카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도미니카는 오히려 이런 북중미 구간에서도 이 실점에 대한 문제를 좀 크게 갖고 있는 그런 팀이고요. 얘들 실점 크게 할 때는 정말 크게도 실점합니다. 뭐 멕시코 3실점, 요르단 3실점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뭐 과테말라 4실점. 반대로 도미니카도 공격력 자체는 낫배드한 그런 팀이다. 어쨌든 파나마나 도미니카나 둘 다 좀 치열하게 치고받는 그런 느낌으로 게임할 가능성이 많이 높기는 한데요. 이미 양 팀이 파나마도 그렇고 도미니카도 그렇고 수준 차이는 많이 납니다. 북중미에서 그래도 지금 내노라는 강호가 파나마기 때문에 오늘 받은 2.1점 뭐 이게 24배당인가? 배당 꽤 낮게 받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파나마 보실 분들은 마헨승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오바까지 봅니다. 스코어는 3대1 정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겁니다.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 경기입니다. 자, 이게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우리나라가 직전 경기 5대0이라는 스코어를 일단은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팀도 남미 팀이거든요. 남미, 북중미 그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팀이야. 그런 팀을 상대로 일단 5대0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게
뭐가 됐던 간에 우리나라가 이제 홍명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상당히 그 뭐랄까요, 여론이 안 좋아진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맞붙는 팀들이 그렇게 강팀이 아닌 것도 사실인데요. 다만 최근에 그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 약팀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성과를 반드시 냈던 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직전 트리니다드 상대로도 무려 5대0, 그리고 그 전에 지금 가나가 많이 붕괴됐잖아요. 얘들 가나 그 감독도 새로 데려왔죠. 그 이제 누구야, 저기 케이로스 감독, 옛날에 이란 감독 하던 애, 얘 데리고 왔잖아요. 그만큼 가나도 최근에 안 좋았는데 1대0으로 이겼지, 볼리비아 2대0 이겼지, 파라과이 2대0 이겼지. 사실상 클린시트를 동반한 대승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 이런 약팀을 상대로 할 때 어쨌든 성과를 내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것보다도 손흥민 선수, 그리고 뭐 황희찬, 이런 공격 라인에서의 임팩트가 올라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거기에다가 클린시트까지 지금 동반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뭐 손흥민, 조규성, 이재성, 그 다음에 황희찬, 저저로 컨디션 다 좋잖아요. 이렇다고 한다면은 질 것 같은 경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배당이 1.11 배당이야. 이럴 거면 이제 대한민국 마힌승을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 오늘 언더오바 여러분들 이거 기준점이 몇 점이냐면 2.5점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직전 경기 분명히 똑같은 남미팀을 상대로 대승, 5대0이라는 대승을 거뒀는데 3.5가 아니라 2.5를 또 줬어. 이게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 경기 배팅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이거 기준점 쎄한 경기들 무 잘 뜹니다. 또는 어거지 꾸역승 정말 잘하는 게 이 2.5 구간, 직전 경기 대승하고 2.5 구간 기준점 받은 이 대한민국 경기다. 자, 어쨌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수비 실험을 좀 할 것 같아요. 딱 보더라도 그냥 뭐 화력 같은 느낌보다도 수비에 대한 어떤 그런 강점들 체크를 하지 않을까. 마지막 경기잖아요. 이제 월드컵 하기 전에 A매치 마지막 경기. 그래서 선수들은 다 뛸 겁니다, 오늘. 풀주전 돌아갈 텐데, 그래서 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1.11배당 not bad 하다. 직전 룩셈부르크 느낌 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요 대한민국 마헨승 언더 보겠습니다. 1대0 아니면 2대0이거든요, 이거. 1대0 아니면 2대0인데, 1대1 뜰 수도 있고, 하여튼. 지진 않을 경기인데, 마헨승 가실 분들은 차라리 오바를 묶으셔야 됩니다. 아예 그냥 마헨승 가버리실 분들은 또 한 번 3대0, 4대0 뭐 이렇게 보고, 그냥 마헨승까지, 마헨 오바를 묶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축구 7경기 깔끔하게 분석 끝 마쳐드렸고요. 오늘도 4연승 도전 구간이고, 오늘도 뭐 몰빵으로 드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생방송 중에 꾸준하게 언급드립니다. 오늘 좋아 보이는 구간은 중승부급으로 가셔도 된다라고 또 얘기 드렸던 만큼, 또 베팅하실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한번 베팅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직전 우리가 4년 전에 월드컵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또 주력 몰빵 100%라는 승률을 또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도 함께 해보실 분들, 또 뭐 월드컵 시즌 패키지나 또는 이런 뭐 야구 시즌 패키지 현재 또 카카오톡은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또 이렇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월 패키지나 또 이런 패키지를 참여하실 분들은 숲TV에서 오늘 중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